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앞다퉈 부산을 향해 내려옵니다. 당시 부산항과 남포동 40계단 일대는 자유를 찾아 살기 위해 몰려든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터를 잡은 음악인들을 따라 레코드 산업 역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오는데 당시엔 무척이나 열악했다고 하는군요. 음반 찍어내는 이 프레스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참기름 짜는 기계를 고물상에 수거해 와서 그걸로 음반을 제작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나온 노래들이 해방 이후 공간들, 그러니까 전쟁 이전까지 가거라 38선이나 또 신라의 달밤, 낭낭 18세, 럭키 서울, 서울 야곡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전쟁이 터지죠. 이후 부산으로 모인 음악인들은 해방전 일본에 의해 주도되던 우리나라 레코드 산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951년) 도미도, 1954년 미도파 레코드사가 만들어지고 주옥 같은 곡을 쏟아냅니다. 그야말로 피난지 부산에서 레코드 산업의 제2막이 오른 것이죠. 당시 레코드사들 중에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미도파 레코드. 평안도 출신의 피난민이었던 임종수, 김능옥이 함께 만든 미도파는 훗날 지구 레코드로 바뀝니다. 54년에 만들어져 약 10여 년간 미도파 레코드사의 둥지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스튜디오가 이 안에 있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토성도입니다. 경남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백조 캐바레라고 있었어요. 그 백조 캐바레에서 수입할 때는 거기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서울 올라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제1호, 저 문화공부부 등록 제1호 회사가 지구레코드였습니다. 네, 그게 미도파 레코드입니다. 네. 그래도 캐바레는 꽤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비어있는 동사무소를 빌렸지만 잡음이 심해 국자시장에서 담요를 사다 둘러치고 녹음하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당시 미도파 전속 가수 방훈아는 1인 3역까지 했을 정도라는군요. 미도파에선 설립하자마자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는데 1954년에 발표된 경상도 아가씨입니다. 작사가 손노은이 40계단에서 슬피 우는 피난민을 보고 지었다는 이 노래는 가슴 절절한 가사로 실향민들의 마음을 많이도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미도파 레코드는 63년 부산을 떠나기까지 약 1000여 곡을 쏟아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레코드사가 됩니다. 제1탄이 아마 박재홍의 경상도 아가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방훈아 씨가 또 합세를 하는데요. 이분이 부른 노래 마음의 자유천지가 대히트를 했고, 그리고 57년경에는 경북 고령 출신의 정향 씨가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노래를 또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 비슷한 시기에 전북 김제 출신의 신혜서이라 하는 가수가 여인우정 하는 노래를 또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당시 한복남도 아미동에서 레코드 회사 설립을 준비 중에 있었죠. 이 한복남이 누구냐 하면은
1948년 전국적으로 히트쳤던 노래 빈대떡 신사를 부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국제시장 고물상에 자주 들렀다고 하네요. 이게 누굽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신사가 또 오셨네. 예. 어째 그래 반가운 척을 하네. 그래 새로운 물건은 들어왔네. 헤이, 들어온 게 없어도 만들어 놔야지. 예. 어느 분 말씀인데 잠시만요. 자자자, 이게 일제 SP판입니다. 이야 역시 변신은 다르디. 고맙다우야. 근데 그 추공기 바늘 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다는 양반이 이런 고물 레코드판은 와 그래 뭡니까? 이보라오 고물이라. 내래 이 판을 팔려고 모으는 줄 아네. 잘 들으라오. 내래 가수구 음악인이야. 내래 이 판을 모아서 레코드 회사를 차릴게야.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피난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노래를 만들게야. 알간? 수완좋기로 유명했던 한복남은 일본 고물판을 모아 압축시켜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심산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곡 중에 하나가 1954년에 발표된 꿈에 본 내 고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수 한정무를 순식간에 스타로 만들 만큼 큰 인기를 끌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도미도에서도 61년 부산을 떠나기 전까지 피난 시절 애환을 담은 명곡들을 속속 발표하며 피난민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도미도와 미도파는 1950년대 무너졌던 한국 음반사를 다시 써내려 갑니다. 삼복남 사장이 주도가 돼가지고 주말이나 일요일 이런 때 송도나 해운대, 백사장 이런 데로 야외로 소풍을 나가서 회식을 하는 이런 광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모두 중절모를 쓰고 한 전체 식구들이 보면은 한 대여섯 명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한 영세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런 회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국민적 애창을 받고 있는 훌륭한 노래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전쟁 시기에 그 대중문화의 개척자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변변한 악기조차 없던 시절, 악곡 공연이 있을 때면 아코디언 소리에 눈물 지었을 피난민들. 도미도와 미도파에서 발표된 수많은 노래들은 그 시절 생생한 역사입니다. 부산 서대신동 출신의 백영호는 1954년 미도파 전속 작곡가로 데뷔합니다. 실력이 있었던 그의 곁엔 항상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머물렀죠. 그거는 이래 내가 일본 가서 지금 일본 가수. 일본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노래 부르는 친구들 이분 역시 당시 가수 중 한 명이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라오케가 없었으니까. 백영호가 작곡하고 1957년에 발표해 당시 대히트를 쳤던 곡 원통해서 못 살겠네의 가수 정향입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네. 원통해서 못 살겠네. 믿지 못할 그 말씀에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서울로 향할 때도 끝까지 부산을 지켰던 가수 정향. 그는 아직도 작곡가 백영호를 잊지 못합니다. 백영호 선생은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동백 아가씨 예. 그 노래를 갖고 이제 결국 물론 그거 전에 원통에서 못 살겠냐고 취입을 하고 하여튼 작곡을 많이 했죠. 하지만 백영호의 첫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음악인은 딴따를 하고 멸시받던 시절 의사 집안인 가족의 반대는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이거 손에 그 기타 아이가?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노? 딴 딸은 안 된다고 했지? 형님아, 나는 회사에서 주판 두들기는 것보다 기타 치면서 곡 쓰는 게 훨씬 즐겁다. 형도 아픈 사람들 고치는데 보람을 느끼니까 의사하잖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되나? 5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철부지 같은 소리만 할래? 밑에 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니 안 되겠다. 기타 이리 내놔라. 싫다. 이것만 못 준다. 이 자식 이리 안 내놓나? 음악이고 뭐고 허튼 바람 든 게 다 이 기타 때문이니까. 내가 이 기타를 박살을 내야 네가 꿈도 못 꾸지. 에이, 안 된다. 니 잘 들어라. 우리 집안에 절대 딴 딸은 없다. 알겠나? 됐다. 형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는 무조건 음악 할 기다. 음악 할 기다. 영희야, 영희야. 네, 2년 동안 3개의 기타가 부서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백영호는 1954년 드디어 미도파의 전속 작곡가가 됩니다. 이어 1955년 추억의 소야곡이 대히트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한편 그 무렵 미도파의 라이벌 도미도에서도 새로운 색깔의 곡들을 발표합니다. 그중 가장 히트친 곡은 1954년 금사향의 홍콩 아가씨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노래로 꿈을 대신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홍콩 아가씨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꿈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어떤 추억이나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가고 싶다는 꿈을 대신해 주는. 전쟁이 끝나자 대중가요의 주제도 전쟁, 이별에서 꿈과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그 대표곡이 1958년 백영호 작곡 손인호가 불렀던 해운대 에레지인데 이 노래는 부산 레코드사의 마지막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연인과 함께 해운대 앞바다를 걸으며 이 곡을 꽤나 불렀다는 이분들. 그 노래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고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 이제는 다시 두 번 또다시 만날 길이 없다면 못난 미련을 던져버리자. 저 역시 해운대 앞바다를 꽤나 걸었는데 그 생각이 절로 나네요. 네. 정말 참 감회가 새롭고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참 그야말로 연인들의 그 주제가는 마찬가지였다고 참 많이 불렀고 우리도 젊었을 때 참 연인들하고 같이 이 해운대 이 백사장을 거닐면서 이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예. 해운대의 레지를 끝으로 63년 미도파와 더불어 서울로 떠난 백용호는 그 이듬해 운명의 곡 동백 아가씨를 만듭니다. 판매 100만 장을 넘겨 무명 가수 이미자를 단숨에 스타로 만든 노래. 그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후 당대 최고 가수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했던 백용호. 하지만 부산은 언제나 그리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에서 피난 시절을 보냈던 음악인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피난민들의 애환과 서름을 달래줬던 그 시절 그 노래. 지금은 잊혀졌지만 1950년대 부산엔 피난민들을 뜨겁게 위로해주던 도미도와 미도파가 있었습니다.